예, 영화를 보면 뭐 화려한 수트를 입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영웅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 와,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 뭐 저건 영웅이니까 저라겠지. 뭐 내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예.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생명의 은인,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헌혈로 3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데 예. 오늘 멋진 영웅이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혈액원의 조민지 제조관리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제 연결됐다는 거는 또 혈액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는데 일단 며칠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아, 네. 저희 이제 부산 지역 환자분들이 하루에 평균 사용하시는 혈액량을 기준으로 네. 하루분으로 했을 때 5일분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전국 혈액은 약 3.4일 분량 정도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오늘 2.1일 분량이라서 지금 안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유, 큰일이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이다 보니까 헌혈하러 갔다가 되돌아오는 분들이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혈액의 안전이라든지 또 헌혈해 주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헌혈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백신 접종도 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최근에 백신 접종 많이 하시면서 그런 내용 모르고 오셨다가 아쉽게 발걸음 돌리시는 분들이 아이고. 간혹 있으십니다. 예. 그 학교나 일부 단체 헌혈을 위해서 헌혈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일정하고 겹치면서 단체 헌혈 자체가 막 취소된다거나, 뭐 연기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전을 위해서 헌혈 일정을 잡는 단계에서 사전에 확인을 진행하고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을 좀 많이 맞고 있고요. 그렇죠. 또 회사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나 기타 특이사항 있으신 경우에 이런 사전 조율 단계에서 일정이 조금 연기가 되거나 아쉽지만 취소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헌혈하러 갔다가 백신 접종 때문에 되돌아오는 분들도 있다 했는데 백신 접종 후 언제부터 헌혈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백신에 따라서 조금 날짜는 다른데요. 예. 최근에 많이 맞으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시고 일주일 뒤부터 헌혈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만약에 접종하신 후에 이제 백신 때문에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심하시거나 이렇게 증상이 조금 있으신 경우에는 그게 다 나으신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독감 백신도 많이 맞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이사항 없으시면 하루만 지나도 헌혈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백신마다 날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라도 QR코드 한번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그죠? 왜냐면 자기도 며칠 지났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죠? 네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찍어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2주 지나신 경우에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시고요. 네네. 또 저희가 백신 아니라도 이제 뭐 약을 드셨거나 기타 특이사항 있으신 경우에 또 헌혈이 보류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나 헌혈 어플에서 요즘에 사전 점검이라고 해서 사전에 체크리스트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간 되실 때 미리 확인하시면 혹시나 특이사항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전에 문의해 주시면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헌혈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안 했더라도 만약에 헌혈을 하러 갔다 그러면은 무슨 뭐 독감이나 코로나 백신 맞았으면은 그 접종 여부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간호사들이 이제 문진하는 단계에서 헌혈자분들께 당일의 컨디션부터 일주일 이내 약 복용, 한 달 이내 시술 등 다양한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질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고 계신 내용 말씀해 주시면 이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헌혈자분들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6971번님이요.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헌혈하면 코로나 항체 검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가능할까요? 아마 현실적으로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헌혈하시고 해드리면 저희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헌혈한 혈액은 유효기간이 짧아서
그 실제로 5일 안에 수혈이 완료되어야 되는 혈소판 제재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코로나를 진단 받으셨는지 백신 접종하셨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헌혈을 했는데 헌혈하고 나서 어지럽거나 이상 증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신 경우 있으세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헌혈하시고 나서 일시적으로 어지러움 느끼신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생겼거나 내가 건강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저희 신체 건강하시고 체격이 좋으신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헌혈하면서 약간 이제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리고 높아졌던 혈압이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잠깐 어지러운 경우가 혹시나 생기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네. 이제 이럴 때는 편안한 자세로 등을 기대고 앉으시거나 혹시 누울 수 있는 상황이면 누우셔서 잠깐 5분, 10분 정도 편하게 휴식 취해 주시면 거의 다 회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회복되신 다음에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네네. 지난달에 헌혈 정말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년을 넘어서 이제 헌혈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나이를 졸업을 했다, 뭐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70살인가 그런데 이제 만입니까? 아니면은 그 우리나라 나이로 70살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준은 만 나이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신문종 헌혈자님이라고 저희 굉장히 감사드리는 분인데, 네, 만으로 69세, 우리나라 나이로 70세이신 그 날짜 하루 전날까지 챙겨서 헌혈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총 513번째 헌혈로 이제 헌혈을 졸업하셨습니다. 야, 513번째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몇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500번을 하려면은 그죠? 52주니까. 와, 네네. 그렇죠. 10년을 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와, 대단한 기록인데. 네.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건강하시고 또 건강이랑 일정 잘 관리하셔서 헌혈에 계속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혈액이 부족하거나 힘든 시기에도 이런 헌혈자분들 도움 덕분에 또 환자분들께 혈액이 전달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성함이 신문종님이요? 신문종? 네네, 맞습니다. 신문자 종자 대신 헌혈자님이세요. 예, 신문종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헌혈 못 하시면 또 막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감사드리니까 이제 좀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쭉 잘 건강 관리 해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주변에도 보니까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려고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참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혈 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을 해두신 분들도 있다 하는데, 이게 일단은 뭡니까? 조혈 모세포 기증 희망 뭐 여기 등록. 예, 저희 백혈병 걸린 분들 치료를 위해서 예전에 골수이식이라고 불렀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예전에는 뼈에서 골수를 채취해서 이식하는 방법을 많이 썼으면 요즘에는 헌혈하듯이 혈액을 뽑아서 혈액 내에 조혈 모세포라는 걸 이용해서 백혈병 환자분들 치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증해 주시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거 이제 기증을 하고 싶어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헌혈을 통해서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게 있던데, 이게 어떤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엄격하게 얘기하면 헌혈과는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대부분 이제 헌혈의 집에 방문해 주셨을 때 조혈 모세포 기증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그 자리에서 직접 동의서라든지 작성을 하고 또 혈액을 조금 채취를 해서 이 유전자형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기관에 전달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시면서 확인하신다는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이제 헌혈하고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은 나이 같은 경우도 헌혈을 만 69세까지 가능하시지만 조혈 모세포 기능은 40살 정도까지 가능하다든지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신체 건강하시고 조혈 모세포 기증 의사 있으신 분들께서는 헌혈의 집 방문하신 김에 여쭤봐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고 또 기증 의사 등록 가능하시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헌혈하면은 야 이거는 좀 뭐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상품도 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헌혈증 받으면은 요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헌혈증도 환자분들께 정말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무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헌혈 증서라는 거를 이제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보관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뭐 편찮으신 일이 없으면 좋지만 또 나중에 혹은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의료기관에서 수혈 받으실 일이 생기셨을 때 그 수혈 받은 혈액에 대해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의료기관에 헌혈증을 제출을 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본인이 쓰실 수도 있고요. 또 더 좋은 방법은 요즘에 기부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혹시나 본인이나 또는 주변에 수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그 혈액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이렇게 기부받은 헌혈 증서를 또 무상으로 환자분들께 제공해서 수혈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액 수급이 아주 어렵다 하니까 헌혈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네네. 말씀 해주시죠, 부장님. 네, 저희 혈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혈액이 꼭 필요하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현대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아직은 인공적으로 혈액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과 시간을 들여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그 혈액을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적혈구, 혈소판, 혈장 이렇게 성분별로 분리를 해서 총 3명의 환자분께 전달할 수 있는 혈액 제제를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두 바쁘고 힘든 시기지만 이렇게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로 환자분들 생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꼭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시고요. 네네. 가능하면 헌혈 참여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혈액원의 네, 조민지 감사합니다. 제조관리부장이었습니다.